네, 이어서 뉴욕과 서울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를 관통하는 투자 포인트 찾아보도록 할게요. 매주 수요일에는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이제 전일 일찍 반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테이퍼링 관련 발언이 시장을 좀 눌렀는데 특징적이었던 종목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뭐 앞서서도 나왔지만 애플 좀 꼽아봤습니다. 애플만 올랐어요, 사실. 그렇죠. 네. 빨간불을 좀 환하게 켜고 있어서 좀 네.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뭐 앞서서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신제품에 대한 이런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벤트가 뭐 상당히 많죠. 뭐 일단 스마트폰 쪽부터 시작해서 뭐 애플카까지 뭐 다양하게 조금 이제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이 애플의 스마트폰이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3이 사실 이제 그 전작보다 좀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전작이 사실 엄청나게 좀 판매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거에 비교했을 때도 지금 단기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 10%에서 14% 정도는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흥행이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번에도 이제 뭐 연달아 이제 신제품들이 좀 출시가 되면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제 기대를 받았었거든요. 물론 모든 이제 모델이 전부 다 엄청나게 잘 팔린 건 아니고 일부 특화 모델로 좀 포커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는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지금 시즌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이 잘 판매가 되는 것도 사실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필요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연말 연초에는 또 이런 또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또 소비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중국 시장에서 또 아이폰이 점유율을 다시 1등을 좀 탈환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많이 경쟁을 하고 있고 좀 다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애플에 대한 이런 로열티가 상당 부분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점유율 같은 부분도 이제 22%로 좀 1등을 좀 했습니다. 6년 만에 이제 탈환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이런 시장 자체가 중국에서 약 2% 정도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점유율을 다시 1위를 탈환한 것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1위 기업이 퇴출이 되면서 관련된 지각 변동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점유율 확대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판매량 증가에 따른 기대감들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여전히 뭐 AR이라든지 MR 관련된 이런 기기에 대한 발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빠르면 이제 내년 말부터 좀 이제 얘기가 나올 건데, 지금 시장 자체가 메타버스랑 뭐 NFT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핫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기기들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좀 전망에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애플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좀 유명한 기업들이 이런 시장으로 좀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장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제품 자체는 뭐 23년까지도 좀 가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기대감 자체가 본업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형성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카 부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25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관련된 기대감이 이미 증시에서 굉장히 좀 핫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될 때마다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제 애플카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팀을 좀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뭐 업력도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대형 기술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매도 흐름 속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유일하게 애플의 주가만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제품 판매량 증가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국내 증시 종목과 좀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떤 종목과 잘 어울릴까요? 네, 일단 머릿속에 LG노텍이 바로 떠오르셨을 텐데, 그거는 너무 많이 좀 오르기도 했고 너무 많이 소개가 많이 돼서 BH를 이번에 BH. 네,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그렇죠. 네. 네, 이제 후발로도 조금 이제 뛰고 있고, 뭐 자리상으로도 조금 접근하기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3분기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고요.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에는 또 사상 최대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뭐 비수기에도 성수기 못지않은 실적을 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애플의 이런 신제품이 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좀 톡톡히 받고 있는 기업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동남아 쪽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좀 수급적인 차질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에 대한 이런 이제 탈퇴가 좀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삼성전기가 그 관련된 부분들을 생산 중단을 좀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량이 BH에게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실적에 추가적인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모 자체는 3천억 원에서 3,500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좀 넘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점유율 확대에 따른 좀 기대감들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도 아이폰이 굉장히 좀 판매가 흥행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H에서 납품하는 모델 2개가 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동종목 같은 경우는 뭐 폴더블 폰 그리고 뭐 XR 그리고 전기차 쪽에 대한 이런 전방 쪽도 좀 사업이 성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대감들 좀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XR 쪽으로 좀 엮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또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LG노텍이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추가적인 증권가의 목표가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BH 같은 경우도 관련된 부분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은 뭐 실적 자체가 워낙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증권사에서도 이런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애플이 또 잘 움직이는 부분들 그리고 LG 이노텍이 좀 잘 움직인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뭐 BH도 충분히 관련주로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이 고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뭐 이익률 자체가 좀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이익률적이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H 이제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이 목표가를 27,000원에서 3만 원으로 10% 넘게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BH 상승 여력 어디까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중장기로 본다면은 뭐 그 목표가 이상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됐을 때 24,000원 라인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좀 매물의 소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목표가는 24,0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했고요. 네. 내년 이제 실적이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만큼 잘 나와주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더 주가의 탄력성은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거래에서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좀 힘을 많이 내줬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여기 약간 단기적으로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갭 사이에서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사이에서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이제 24,000원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가 우상향을 그리면서 이제 상승하는 경우에는 크게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쭉 끌고 가시다가 수익 실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7,800원 라인입니다. 해당 라인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이전에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해당 동가격대를 뚫었을 때 좀 한번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분출이 됐고 이번에도 그 라인을 뚫어주면서 지지가 나온 라인이기도 하고요. 뚫어주면서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해당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뭐 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 그리고 이제 사업에 대한 이런 포트폴리오 강화에 따른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이 평선 자체도 역별에서 다시 정별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해당 가격 라인들만 좀 지지를 해주면 뭐 주봉이나 월봉 같은 경우도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중장기로 끌고 가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급락장 속에서도 활약했던 종목 애플과 우리나라 종목 BH 연결시켜서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